네, 그 장관님 아까 우리 피해자 유족이 나오셔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이제 여러 그 진술을 해주셨는데 좀 충격적인 게 이제 그런 대목이죠. 그 처벌을 원하냐라고 그 어머니가 굉장히 그 극도의 어떤 폭력에 의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은 상태, 분명히 경찰에 갔을 때 또 그런 폭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처벌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경찰이 그리고 다시 처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니까 미미할 것이다. 이거는 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을 유도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. 예.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여성을 향한 혐오와 폭력이 거의 뭐 디스토피아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게 극단적이어도 너무 극단적이고 법과 제도가 여성 폭력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과 그리고 이런 그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그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된 그 특례법, 이 처벌법에서는 뭐든지 다 그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죠. 무려 66개 항에서 지금 피해자의 의사,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피해자에게 굉장히 그 복수나 이런 이 다른 형태의 또 다른 폭력 앞에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용기를 내게 그러지 않으면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법이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.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은요, 이 법에서는 그 상담소 보호시설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법으로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그 전제되어 있습니다. 근데 대개 사례를 보면은 피해를 당한 그 당사자들이 그 실제로 이제 뭐 동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족이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시설로 인도해야 될 필요성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동의를 필요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처벌도 그리고 또 인도에 대한 동의도 두려워서 피해자가 하지 못해서 더 극단적인 그 다른 사건으로 연결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법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 참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이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.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위험성을 판단해서 사건 처리하는 한편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가이드라인 상에는 이런데 여가부에서 이 법의 문제점 그리고 현장에서 경찰들이 이런 법의 미온적인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가해자 피해자 분리시키고 또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좀 그 여가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주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십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현장에서 충분히 그 피해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고지하고 또 그 자리에서 당장 그렇게 폭력 사태가 유발돼 있을 때 잠시라도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기계적으로 다른 데로 인도해 드릴까요? 이렇게 묻는 거랑 그렇게 좀 필요한데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랑 되게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도 그 부분들을 독려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. 얼마 전에 저희가 경찰청장님과 함께 그 젠더 폭력에 관한 별도의 그 연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사전에 관련된 국장님들과 함께 저희가 따로 간담회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가정폭력이나 폭력에 직면해 있을 때에 그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다.
그래서 그 첫 번째 대면한 분들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그러니까 당부드렸습니다. 피해자들 입장에서는요, 그 조사를 하는 경찰이 보호를 해준다는 그 믿음을 형성시켜 줄 때 네. 적극적인 또 용기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 네. 않고 굉장히 그게 영혼 기계적으로, 없는 업무 처리를 하는 인상과 또 이게 그냥 또 하나의 일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미동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법적으로 미온적이지만 현장에 있어서의 경찰의 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디테일하게 여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.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 위험성을 판단해서 처리를 해라 요 정도가 아니고요. 여러 형태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나열하고 그리고 좀 그 가이드라인을 그 아주 좀 디테일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. 네. 물론 이제 조금 더 입법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네.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의무체포제도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데이트 상대 폭력 전과를 아예 확인할 수도 있도록 하는 이런 여러 조치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뭐 입법적 그 보완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입법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가부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 틈을 다 사실은 여가부가 이 폭력을 방지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폭력받은 가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피해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 조금 더 추가로 시간을 이 여가부에서 문화예술교육 분야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여가부가 어떤 일을 물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 어떤 그 사업 계획, 프로젝트 뭐 이런 걸 하고 나면 형식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. 그리고 그와 그 관련된 필요한 후속 작업이 상당히 많이 그래서 제도나 실제로 그 사회 변화에 기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참 많거든요. 결국 이런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의 그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체감 프로젝트인데 보면은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이렇게 황당하게 여겼던 것 중에 이제 힙합 장르와 관련된 여성 혐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? 네. 예, 굉장히 심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 미국에서도 미투 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힙합의 가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자 미국의 그 대표적인 힙합 가수도 자기 그 가사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여가부에서 이와 관련된 일을 했던 것 황당한 내용이 있습니다. 예, 그렇게 하시죠. 질의를 끝내시는 걸로. 예. 보니까 원래는 여성주의 뮤지션들과 만나서 힙합 장르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여성 혐오라든가 여성 비하에 대해서 좀 문제를 지적하고 또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아예 힙합 음원 발표를 공모를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게 황당한 겁니다. 이 힙합 그 가사가 있잖아요. 이 여성 혐오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 여성에 대한 인식, 성인식 수준에서 문제의식이 시작돼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여성스러우려고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 같고 그리고 치마는 짧게 입지 말라 뭐 요 정도 수준이에요. 예, 그런데 또 이거를 해결하는 또 이 후렴부에 가서는요, 이 말이 잘못됐다. 우리가 상처를 서로 주는 말 이걸 극복하자 이렇게 또 아주 한가하게 얘기를 하고요. 근데 이 음원을 녹음을 하는 가수가 어떤 가수냐면 이 가수 자체가 실제로 그동안 가사 작업을 한 걸 보면은 엄청나게 여성 혐오적인 가사를 노래했던 논란이 됐던 가수입니다. 이 가수가 이 음원에 노래를 한 가수고 가사는 한가하고 그래서 이게 그 힙합에 있어서 여성 혐오나 여성 비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된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뭔지
이게 굉장히 지금 여가부가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비웃음을 받고 있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건 비웃음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. 아니,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,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변질됐고, 일을 하는 게 왜 계속 이런 식인지 제가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. 예, 장관님께서 좀 바로 잡으셔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. 예. 네. 제가 차마 이 가사를 여기서 말을 못하겠어요. 실제로 이 가수가 문제가 됐던 이 가사들, 이런 가사들도 그냥 상처로 얼룩진 말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여성들한테 그런 말뿐이니 극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여가부의 취지인지 한번 좀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법의 미비를 핑계 삼지 않고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제가 또 행안위에 있었었기 때문에 경찰 분들과 함께 협조하고 또 현장에 직접 가서 무언가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저희들이 지금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몇 가지 그 협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들까지 담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10월에 지금 마련해서 그거를 좀 배포하고 교육하고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. 말씀하신 조금 전에 그 힙합 그 부분들은 사실 관련된 여러 가지 간담회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평등하고 좀 함께 사는 그런 혐오를 조금 더 완화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쭉 하는 과정들에 있고요.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제로 그 힙합 가수인 그 가수가 본래 그렇게 해왔던 것을 자기 반성을 하고 그것을 참회하는 의미로,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을 변화하는 그런 의미로 변화된 가사를 썼다고 하고요.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만 또 그걸 통해서 10대들의 약간의 지지도 좀 받고 있고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. 말씀하신 대로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고요. 저희도 이제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거고, 이상하게 이런 프로젝트는 예산을 많이 안 주세요.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 또 딱 드러나는 것은 결과물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더 변질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참회, 반성, 또 변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참조해 주시고요. 이후로도 조금 더 좀 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예, 재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예,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유민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